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월요일 시장 어느덧 시작됐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투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면서 또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거래일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 관한 고점 부담감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FOMC 회의를 주시하면서 시장 자체의 투심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들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발 빅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뉴스에 팔아야 한다라는 월가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 이제는 팔아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들 스물스물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경제 지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CPI나 PPI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를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달러는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오르긴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춤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우리는 점도표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연내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이냐 혹은 3번 할 것이냐가 또 시장에 관한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관련한 사항들 저희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헤드라인들 걸렸을까요? 오늘도 크립토 헤드라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블랙록 ETF에서 157억 달러 상당이 순유입됐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이 나왔었고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전히 블랙록 ETF에는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 전반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흥행성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주간 비트코인 유통량의 1% 이상을 블랙록은 매수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거대 고래로 일컫고 있는 블랙록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관 수요가 계속되는 한 또 시장에 관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다라는 부분들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장이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불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조정이 있었었고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큰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는 조정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조정세가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뒤에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이제 솔라나 코인의 무서운 독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건데요. 사실 밈코인에 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에어드랍한 이 밈코인 대표적으로 봉크와 또 도그 위크 코인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 솔라나 코인에 관한 관심도가 집중됐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이러한 밈코인들의 가격 급등이 솔라나 자체에 관한 관심도를 증폭시키면서 솔라나 코인 시총까지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 흐름 살펴보면서 오늘 시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조정을 겪었었던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도 빨간불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살펴보자면 67,000달러 선입니다. 사실 1억 원을 넘어가는 수치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일 수 있겠지만 또 이 조정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 만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더리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3,600달러로 비트코인보다 더 큰 조정폭을 겪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솔라나 코인이 시총 상위로 등극을 하면서 무섭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199달러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달러 선을
육박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도 이렇게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솔라나에 관한 또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다른 알트코인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붉은 빛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의 끝은 언제일지 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조정이 일어날지 여부들도 오늘 인사이트를 통해서 엿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관한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어떤 분석들로 시장을 함께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또 그와 관련한 인사이트들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얻고 계시는 만큼 또 열심히 오늘도 가지고 온 자료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주제부터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현재 암호화폐 악재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한 내용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솔라나 코인 같이 급등하는 알트코인들 역시나 강세를 나타냈었던 밈코인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가 대장이다라고 일컫는 비트코인에 관한 급격한 조정들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그 조정을 주말 사이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정에 관한 언급들을 드릴 예정이고 또 시장에 뭐 악재라고 한다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야기들도 같이 좀 나눠볼까 하는데 원래 사실은 이 비트코인에 관한 조정에 관해서는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많은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가장 최근에 이제 렉트캐피탈의 이제 분석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일단 반감기 이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렉트캐피탈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3일 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사전 반감기 되돌림이 시작된 위험 구역, 그러니까 빨간 구역에 돌아설 것이다. 이런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렉트캐피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는 반감기 이전에 마이너스 20%를 나타냈었고 자세히 또 차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20%를 나타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이 되돌림의 값,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 관한 깊이가 마이너스 40%까지 도래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비트코인 조정을 겪으면서 렉트캐피탈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반감기 이전에 되돌림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반감기까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트코인 조정이 수치적으로 따져보니까 11%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 20%의 조정보다 적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의 조정은 비교적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렉트캐피탈은 이제 본인이 예상했던 바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중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트위터 글을 지금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 봤는데 일단은 지금 조정 자체가 또 건강한 조정이고 또 반감기 이전에 늘 와 있었었던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는 이 조정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이 조정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큰 강세장이 오게 될지 아니면은 이 조정을 빌미로 이제 강세장이 짧게 끝나게 될지 이런 여부들은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지금의 조정, 그러니까 숨고르기 이후에 또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강세장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내가 매수를 했더니
또 이제 하락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께서도 다시 이제 물량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분석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시장에서 어떤 악재들, 암호화폐에 관련한 악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를 우리가 당초에 5월에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그 승인 기대감들도 가격에 좀 반영이 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기사를 토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관한 추가적인 ETF 승인은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견해를 나타내는 거긴 한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미국에 이제 2명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 상원 의원들이 이제 게리 겐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어찌 보면 ETF에 관한 결정권을 거의 쥐고 있었던 이 게리 겐슬러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 서신의 원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석을 할 수는 없고 포인트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ETF 추가 승인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사기와 조작에 더욱더 만연한 그러한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게리 겐슬러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기와 조작에 취약한 그러한 시장이 바로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는 허용을 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암호화폐에 관한 ETF 허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서신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자도 이 서신들을 토대로 이제 크립토 ETF 추가적으로 승인이 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 물음표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왜 이러한 내용들을 보냈느냐라고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좀 단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러한 입장이 번복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정부 자체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ETF가 너무 흥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자금이 몰리고 항상 이슈가 되고 또 블랙록이라는 거대 운용사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모습들까지도 포착이 되니까 좀 안 되겠다 싶었던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지 게리 겐슬러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서신을 발송하면서 추가적인 ETF에 관한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더리움 ETF에 관한 이슈입니다. 당초에 5월 달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연기될 수 있고 또 무기한 연기될 수 있고 또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신을 마냥 무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서신을 보여드렸지만 이 리드와 버틀러라는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ETF 추가 승인에 선례가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심각한 약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 시장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위험한 ETF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 제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나와서 계속해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규제, 조치들을 계속해서 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던 것들이 좀 어렵게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서신 그대로 게리 겐슬러가 이행하지는 않겠지만은 또 이러한 가능성들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겐슬러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 좀 시장에서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성공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죠. 민주당을 화나게 하고 있다라는 분석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했었던 현 정부였는데 이게 이제 ETF가 승인이 되고 ETF가 너무 흥행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올 리가 당연히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 성공이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언짢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역시도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게리 겐슬러에 관해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ETF에 관해서 무조건적인 반려를 했었고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작 이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긴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승인을 해줬고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압력들은 이제 계속해서 가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의 위치 역시도 좀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분석들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스탠스를 변화시키면서 굉장히 또 다른 태도로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시장에 관한 호재와 악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를 단속하려고 하는 현재 움직임들은 굉장히 민주당에서 바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게 큰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작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번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으로 우리가 봐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면밀하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미국의 대선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내용들 오늘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내용과 또 연결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최근 들어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요인들이 뭐냐면 역시나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에 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크립토의 스카이로켓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5가지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 헤드라인을 이제 실제로 CNBC에서 최근에 함께 공유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5가지를 다 다루기는 좀 시간상 쉽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발제를 해봤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립토 시장, 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들을 내세우면서 CBDC,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개혁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런 ETF 규제라든지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제들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채굴자들, 특히나 채굴을 하려고 하는 이 채굴자들에게 전기 비용의 3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또 정부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된 건은 아닌데 이 채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자들의 면에서 본다면 혹은 크립토 시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관한 세금 법안들이 또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을 조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악재는 아닐지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죠. 현재 열심히 또 후보에 올라서 또 열심히 선거 활동 중이신데 일단 2019년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을 당시에는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간주했습니다. 정확하게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디지털 수집품 세트를 본인이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NFT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처럼 뭔가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관한 입장들을 좀 번복하면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좀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대통령 후보의 어떤 의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게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가 비트코인 가격에 결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이제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 주기와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이제 반감기 그리고 또 이 분석가가 이야기한 바로는 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비상관 자산이다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미 대선에 관한 결과들이 코인 가격을 결정 지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관없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슈퍼 사이클의 궤도 안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과는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누가 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에 관한 분위기는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해 극도로 이제 적대적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입장을 번복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것인지 또 이런 여부들에 관해서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관한 분위기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에 관해서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이번 조정에 관해서는 또 렉트캐피탈의 의견을 토대로 또 건강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까지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온체인 데이터도 살펴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소요는 역시나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또 지금의 조정이 너무 이제 부정적인 조정이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같이 한번 분석해보면서 이 시장에 관한 힌트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